11번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신라왕 김부가 항복하자. 그래서 김부라는 건 이제 신라의 마지막인 이제 경순왕이 되겠죠. 신라 국을 없애 경주라 하고 김부를 경주의 사심으로 삼아 사신간 제도가 되겠네요. 부어장 이하 관직 등을 주관토록 하였다. 자, 나는 국초의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의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 일의 자문에 대변하는데 이를 기인이라 하였다.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 바로 고려시대 때 호족을 통합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신간 제도하고 기인 제도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줬다고 하면 돼요. 당근은 그 지역을 연고가 있는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하고 이제 향리 중 부호장 이하 관직들을 이제 관리토록 이제 한 것이죠. 기인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향리의 자제를 이제 일부를 이제 개경 수도로 이제 상경 수기케 하고 그 일이 좀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또한 이 사람은 또한 이제 그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출사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도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광종 때부터 실시된 과거제에 대한 설명이죠. 이건 틀린 내용이고, 젊고 유능한 관리 37세 이하 당하관들을 다시 국왕이 제격하는 것. 이건 정조 때 있었던 초계 문신 제도가 되겠죠. 조선 후기 정조 때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5품 이상의 문무 관리를 대상으로 마련이 되었다. 자, 향리들은 중앙에 5품 이상 문무 관리가 아니죠. 그건 관련이 없고, 이거는 이제 이제 고려에서 이제 5품 이상 문무 관리가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문벌 귀족으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음자 들어가는 거 두고, 뭐 음서제 같은 거, 채용제도, 그 다음에 뭐 토지제도로는 세습이 가능한 뭐 공음전, 뭐 이런 것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수와 별감이라는 향인점을 두어 운영한 것은 조선시대 때 향촌 자치기구인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인데 다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초 태조부터 마련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나왔어요. 귀주 나오죠. 그러면 뭐 거란의 3차 침입을 대거 물리친 귀주 대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귀주 대첩을 끝으로 해서 거란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또 이제 그 거란이 혹시 또 침입해올지 모르니까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 주위에 나성을 축조를 하고요. 성을 한번 더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안에 도련표에 이르는 이제 천리장성을 이제 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천리장성 축조.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거란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였다. 이게 이제 926년이고, 그리고 그 발해의 유망민들이 태자 대강연을 비롯해서 고려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같은 민족 발해 국가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란에 더 적개심을 갖게 되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란이 호의로 낙타를 보내줬는데 이거를 만부교 다리 아래 묶어서 굶겨 죽인 뭐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이 이제 정종 때인 947년에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서해의 활약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이건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994년에 이제 획득을 했고요. 그 한 해 전에 이제 1차 침입이 있었죠. 자, 만부교 사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942년에 이제 그 발해 멸망시킨 이제 적개감, 이것이 이제 낙타를 굶겨 죽이는 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 전이죠. 그렇지만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이제 천리장성 축조는 이제 요때부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한 11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리장성이 이제 대거 축조되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건의에 따라 추진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여진 완연부 완안부와 싸워 패한 이유는 저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입니다. 이에 기병의 양성과 군량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경의 뜻을 알았으니 기병을 포함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시오. 바로 윤간의 여진정벌과 관련돼서 별무반 설치를 이제 건의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기병이 신기군, 보병 신보군, 더 나아가서 항마군, 승병, 뭐 중들이 직접 뭐 싸운다는 것보다는 어떤 군량을 조달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고려 숙종 때 건의를 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이제 3년 뒤에는 1107년에는 이제 동북 구성이라는 것을 쌓기도 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 가죠. 군사 조직을 구서당 10정으로 편성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때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국이 통일된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 유민까지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뭐 말갈까지 그리고 10정 구주 통일 전에는 이제 5주였는데 더 늘어나서 이제 9주가 되고 한산주는 이제 국방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에서 하나를 더 둬서 10정까지 확사가 되었죠. 야별초를 확대하여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고려 무신정권 때죠. 최후 무신정권 때 이제 최씨 정권의 이제 사병이긴 한데 나중에 항몽 과정에서 전위에 서게 됐죠. 삼수병을 우선 훈련 동함을 임진왜란 도중인 이제 1593년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좀 제대로 싸우려는 그런 부대인 것이죠. 그래서 조총수인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창을 쓰는 살수, 삼수병을 양성하는 직업병이 되겠습니다. 궁궐과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5일을 운영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 전기 이제 중앙군이 되겠죠. 체제가. 예. 중앙군은 5위 체제, 지방군은 영진군 체제인데 진관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재승방약 체제 뭐 등등등으로 이제 운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 14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출전이 동명강편이죠. 이규보 고려 무신정권기 때 이제 명종 때인 1193년에 이제 저술이 되었는데 동명왕이라는 게 이제 고구려 건국의 그러한 주몽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바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우리가 고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창건한 동명왕을 이제 높이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 그것이 이제 신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귀신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환상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이고 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신라 계승의식 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 사기가 되겠죠. 고려 인종 때인 1145년에 저술했습니다. 남북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이제 조선 후기 정조 때 유득공이 저술한 발해고라는 책이죠. 여기서 통일신라 외에 발해를 우리 역사로 정식 매김지게 되었습니다. 연대선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이 되었다. 자, 이거는 동명왕편은 이제 그 동국 이상국집에 이제 실려 있는데 어떤 이제 시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래하듯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하였다. 말 그대로 동명왕편이니까 이제 고구려 그 고시기를 다룬 것이지 그 이전 단군 조선까지를 이제 다룬 것은 아닙니다. 단군 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조선 초기 서거정 등이 이제 성종 때 편찬한 동국통감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동국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켜 전황 무신정변에 의해서 이제 폐위된 바로 의종을 이제 복위시키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등장한 1700년 이후인 1173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경유소 조이총이 이제 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죠. 바로 무신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러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1174년에 있었습니다. 무신 정변이 들어선 거에 대한 반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농민 천민들의 반란들이 많이 있죠. 뭐 공주 명학소 뭐 등등등등. 예. 다음 16번. 가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만월 때의 유저 고려의 수도였던 어디?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죠. 개성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최충원의 산호 만적 등이 당연히 개성에 살겠죠. 최충원의 집권자이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고려말 정몽주가 입양한 세력이 있어서 개성 선주교에서 피살되었죠. 맞죠? 남북한 경제협력의 사업 인하로 개성공단 건설 맞죠? 송상 이게 송악 개성의 이름이 맞는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조만식 등이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한 것은 평양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단행 두 차례 왕자의 날을 통해 즉위한 이 왕은 누구냐?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되겠죠. 태종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정부 대신 이제 육조의 권한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조에 입안한 정책을 이제 재상들이 힘을 가지고 왕께 직접 보고하는 거,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재정, 역, 국방 뭐 이런 것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어떤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 호패법은 이제 양관에서 노비까지 다 편제를 해서 남자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죠. 16세 이상. 그래서 그걸 차기해서 역자원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뭐 신문고라든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뭐 사병도 철폐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의보감을 편찬해 보급하게 한 사람은 허준을 시켜서 광해군이죠. 전후 복구책을 임진왜란 이후 잘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제를 정비하였다. 이건 성종 때죠. 한양을 규정한 역법서인 칠정산. 이건 세종대왕이죠. 자주적 역법서. 직전법 실시. 현직관리기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 이건 세조 때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대항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선왕이 나이 어린 동생이 즉위하셔서 대비께서 수렴천정을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형 동생이 한 것은 이제 두 개 자리가 있죠. 인종, 면종과 그 다음에 경종과 영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대비가 나오고 윤원영 입하 이게 나오면 이거는 인종과 명종 고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왕은 인종이 되겠고 나이 어린 왕은 이제 명종이 되고 대비는 문정왕후가 되죠. 명종의 생모인. 그래서 문정왕후의 오라비들인 이제 윤원영 일파 이게 바로 소윤이 되겠고 전임 이제 인종의 외척 장경왕후 쪽 윤임 세력은 이제 대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명종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윤이 이기겠죠. 그래서
이걸 제거한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1545년인데 이 유님 일파에 사림들이 좀 많이 연루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림들이 엄청나게 축출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한 사실은 뭐 일본밖에 없죠. 외척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한 거. 자, 이건 이제 사화 당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위훈 삭제 사건을 계기로 조광조 등이 제거됐다. 중종 반정에서 공이 과장된 이 훈구 세력들 삭제하려는 거, 이것에 의해서 반발, 훈구 공신들의 반발로 조광조 등 사림이 축제된 거,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가 되겠죠. 네. 김종직 등이 사림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성종 때죠. 성종 때부터 이제 훈구 세력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성종이래네요. 성종 때이고 이제 사림들을 많이 이제 영남 사림인 김종직 등이 많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파가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사림 세력이 피해를 입은 게 연산구 때 했던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가 되겠고요. 이때 이 김정직이 이 조의제문을 저수를 했는데 부관 참시당했죠. 네. 자, 그다음에 폐비 윤씨 사사건으로 이건 이제 갑자사가 되겠죠. 역시 연산군 때 있었던 그런 사화인데 이때는 사림뿐만 아니라 훈구 대신도 폐비 윤씨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거 희생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을 몰아내는 이제 중종 반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 다 연이어져 있는 것이죠. 예. 자,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는 것은 현실 세계와 도원, 복숭아밭이죠. 세계가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다. 딱 봐도 꿈같이 표현한 거, 이게 5번이죠. 안견의 몽유 도원도가 되겠죠. 꿈속을 논인다는 소리죠. 꿈속에서 복숭아 맛을. 안평대군이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안견이 이것을 도와서 주신 안견이 이제 표현을 했었죠.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그런 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조선 전기 세종 때 이제 강희 안에 고사관수다라는 게 또 있죠. 이 두 개가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그런 미술 작품이 되겠고요. 자, 1번은 유명한 이제 그 금강전도죠.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서양식 원근법이 나타난 강세황의 영통동구도가 되겠고요. 4번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좀 그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몰라도 뭐 지장은 없으니까.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이다. 제사공간과 교육기관이 있다. 성균관처럼. 학생 수는 균원의 규모에 따라 배정이 되었다. 하나씩 다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조선시대 때는 향교가 되겠죠. 자, 조선시대 때 중등 교육기관으로 지방에 향교가 있고 서울에는 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었죠. 예. 그리고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이제 서원이 있는데, 이 성균관 향교사학은 관학이지만 서원은 뭐 개인이 이제 영세하게 가르치는 뭐 학원처럼 이건 사설 기관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또 사학기관으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지방의 서원이라는 게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확실한 지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 다 하나씩 다 두어요. 부목 9년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소진과 토지를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교수나 훈도가 파견이 되었고,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한 것은 이거는 이제 사설 쪽이 되겠죠. 이건 서원이 되겠고, 흥선대원군 집근기의 대부분 철폐된 것도 역시 서원이 되겠고, 소가 합격자, 진사 생원과에 합격한 이 소가 합격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균관이 됩니다.
예비 관료를 양성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유학부 외에 율서학의 기술학부가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의 국학인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시대는 이제 거의 이제 고려시대 내내 국자감은 이제 그 유학부 외에도 이제 기술학부가 있었는데,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 이제 개혁 조치로서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